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각지 선거자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에 참가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15일 각지 선거 분구들에 나가 선거자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에 참가했습니다. 박태성 동지는 제314호 선거구 제34호 분구에서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강철직장 직장장 김철수 동지에게, 조용원 동지는 제29호 선거구 제106호 분구에서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기사장 장명철 동지에게 투표했습니다. 리시용 동지는 제603호 선거구 제7호 분구에서 대한친선유리공장 기사장 김만형 동지에게, 김성남 동지는 제6호 선거구 제144호 분구에서 제육성 욕기요필 소기장 김춘희 동지에게, 신용일 동지는 제10호 선거구 제39호 분구에서 김치공업종합대학 총장 박지민 동지에게, 주창일 동지는 제33호 선거구 제47호 분구에서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기사장 원일 동지에게, 안금철 동지는 제113호 선거구 제153호 분구에서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28직동 청년탄광 지배인 최성근 동지에게, 김종관 동지는 제354호 선거구 제26호 분구에서 상온세민트연합기업소 지배인 윤재yok 동지에게, 김승두 동지는 제55호 선거구 제30호 분구에서 국가과학원 실장 김효천 동지에게, 최선희 동지는 제19호 선거구 제7호 분구에서 릉나도 무역국 국장 량승진 동지에게, 박정근 동지는 제97호 선거구 제118호 분구에서 남웅청년화학연합기업소 지배인 리금철 동지에게 투표했습니다. 박광웅 동지는 제75호 선거구 제16호 분구에서 강남군 용진농장 제4작업반 반장 리원옥 동지에게, 한광상 동지는 제305호 선거구 제1호 분구에서 사료원 방직공장 직장장 오명춘 동지에게, 주철규 동지는 제596호 선거구 제86호 분구에서 강서구역 정산농장 경리 윤춘화 동지에게, 박훈 동지는 제606호 선거구 제41호 분구에서 오속산 화광석 광산 지배인 박호철 동지에게, 리철만 동지는 제280호 선거구 제45호 분구에서 재령군 삼지강농장 경리 리혜숙 동지에게, 방두섭 동지는 제9호 선거구 제2호 분구에서 창광원 경리 최철중 동지에게, 김초론 동지는 제16호 선거구 제87호 분구에서 평양 무기도전차공장 지배인 표육산 동지에게 투표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대의원 후보자들을 만나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해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 온 데 대하여 고무 격려해 주었으며, 그들이 앞으로도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주적 발전을 굳건히 담보하며 국가 부흥의 변혁적 국면을 상승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에 전의해서 인민의 대표,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의 일심일체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참모습과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 공화국의 불패의 단결력과 위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됩니다. 의력사적인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투쟁 노선과 실천 강령을 받들고 새로운 변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무한 진군길에 뚫쳐나선 온 나라 인민은 백두의 혁명 전통을 조선혁명의 영원한 핏줄기로 줄기차게 이어주시어 우리 조국의 100년 대계를 담보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을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2017년 3월 우리 조선혁명 박물관을 찾으시어 하신 경의하는 총배서 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혁명전통교양의 대존당 대국보관으로 훌륭히 개건된 우리 박물관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정부세 동수께서는 혁명의 대가 바뀌고 또 새세대들이 혁명의 중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막아보려는 원수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는 조건에서 혁명 전통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의 숭패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체 인민을 우리 당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어떤 난관에서도 주체혁명기업의 계승 완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혁명 전통 교양을 당 사상 사업에서 1차적인 과업, 우리 혁명의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워 주시며 온 나라의 교양 거점들을 통한 사상 사업과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답사를 통한 교양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하신 경야는 총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우리 인민이 백두의 녹과 기상으로 만난을 헤치며 국력 강화의 일대 전송기를 펼쳐놓게 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군마 행군 대회를 이끄시고 백두 전교에 대한 행군길을 이어가시던 경야는 총비소동지께서 서백수가를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때 서백수의 흐름을 이렇게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야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서백수의 물이 변함없이 흐르듯이 우리는 대르리어 끝까지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 땅이 열백 번 변해도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혁명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고 대르리어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는 위대한 혁명 정신과 전통을 대르리어 굳건히 이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주체혁명위협의 필승 불패성이 있다는 순간 뜻이 오려졌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구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며 경애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 혁명 선열들이 겹사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헤치며 걸어온 투쟁의 길이 얼마나 간고한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대르리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 결심과 의지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대한 답사는 우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을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체온한 불굴의 투사들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야는 총비소동지의 정력적인 용도는 온 나라의 백두의 혁명 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한 원동력으로 됐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대한 답사 열기는 정말이지 날이 갈수록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겨울철 답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연 수천 개 단체의 군 30만 명에 달하는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또 청소년 학생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백두산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고 특히 백두산 일대의 기상기후 조건은 매우 불리했지만 3만여 명의 답사 대원들이 백두 전교회의 행운길에 올랐는데 부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굴의 정신력과 애국적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갈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힘있는 과시로 됩니다.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 자양분으로 새겨 안으며 행군길을 이어가는 답사자들의 힘찬 포문은 백두의 녹수를 안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 보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6사단 직속 사회안전성연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청봉수경지의 사령부 천막 자리를 중심으로 있는 수십 개의 우등불 자리와 밥짓돈 자리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 유적들과 유물들을 보면서 행군 대원들은 비록 하룻밤을 수경해도 정돈되고 규모 있게 생활을 꾸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혁명적인 생활 기풍을 체득했습니다. 답사 행군 대원들은 항일 혁명 선열들의 순간 조국애와 투쟁 정신이 비껴있는 혁명적인 구원문헌들을 통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어떻게 복무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이후 행군대원들은 졸세빈들의 불멸의 발자취가 뜨겁게 새겨져 있는 리미용수 혁명 사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답사 행군대원들은 백두의 혁명 전통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 초석으로 빛을 뿌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체득했습니다. 216사단 직속 사위안전송 연대 지휘관 대원들은 백두산 미령을 답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전반적 조선혁명을 이끌어 오신 사령부 기틀집에서 행군대원들은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절세 애국자의 만고불멸할 업적을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들에게 들어선 행군대원들은 백두의 옥센 신념과 완강한 공격 정신으로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앞장에서 헤치시며 우리 조국과 인민을 백성의 한 길로 이끌어 오신 불세출의 위인의 고귀한 한 생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천거의 밀림과 생명길마다에 오려있는 항일 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과 필승의 신념, 강의한 의지를 심장마다에 새기며 사회안전성 연대 지휘관 대원들은 혁명의 송산 백두산으로 올랐습니다. 귓뿌리를 도려내는 듯한 강추위와 눈보라를 용솟음치는 힘과 열정으로 물리치며 백두산종에 오른 행군대원들은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라는 항일 혁명 선열들의 숭고한 몫을 더 깊이 새겨안으며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만장약하고 당제 9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 투쟁에서 빛나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충성과 애국으로 용솟음치는 청년 전의들의 고세찬 탄원 열기가 당제 9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더욱 고조되는 속에 철도송 안의 청년들이 철길 소대와 청년 철길 기계와 기동 중대를 비롯한 어렵고 힘든 단위들로 탄원 진출했습니다. 탄원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철도송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탄원 증서가 수여되고 축하 발언과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는 모든 탄원자들이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노동당의 교대자 후비대답게 당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옥을 뚜렷이 새겨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제 9차 대회가 펼친 휘황한 진로 따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안고 청춘의 힘과 지혜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모임에 이어 새로운 초소로 떠나는 탄원자들을 일꾼들과 청년들이 뜨겁게 환송했습니다. 모란봉 구역에서도 조국보위 초소에 탄원한 구역 안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축하 모임을 전승혁명 사족지에서 의의 있게 진행했습니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청춘의 자서전에 빛나는 군공을 제일 먼저 새겨갈 소중한 열망을 안고 조국보위 초소로 탄원한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최전년 국경 초소로 탄원한 학생들은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받으며 성장한 새 세대답게 어머니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총대로 지켜갈 불같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조국보위 초소로 탄원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축하해서 전승혁명 사적지 강사들이 준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유서 깊은 전승혁명 사적지에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우리 학급 16명 전원이 오성산 초소로 집단 탄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이 전승혁명 사적지에 저도 이제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은 혁명의 군복을 입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결사옹이하는 총폭탄이 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모두 다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애로 새로운 오기는 계획 기간의 첫 해인 올해에 인민소비품의 질 제고와 새 제품 개발에서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공업 부문의 여러 단위 생산 소식입니다. 평양 화장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여러 종류의 기능성 화장품들을 개발해서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품종 수가 다양해지고 이런 데 맞게 요구하는 제품들이 질적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술혁신 사업에 모든 노동자들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창안을 하고 착상을 해서 설비들이 그 장비 현재 공장에서는 여러 생산 공정에서 기술적 지표들을 합리적으로 정하면서 새로 개발된 화장품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술 준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튼튼하게 키우는 사업을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는 오문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 올인이 식료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육아정책 실행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지난 5년간 평양시안의 모든 타가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조제품이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되었으며 맛있고 영양가 높은 어린이 식료품들이 많이 개발 생산되었습니다. 당제 구차대에서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야는 청비선 형제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어린이 식료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효소 분해 공정 확립을 비롯하여 공장에서는 과학 연구와 생산의 일체화를 생산 장성의 중요 고리로 틀어지고 우리 어린이들의 성장 시기별에 따르는 용량식품들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인민소비품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데 중점을 두고 질제고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 공정의 전반에서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 안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치 있는 기술 혁신의 안들을 찾아지고 7건의 설비들을 새로 공장에서는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품질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밀라민 수지 제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전망 계획들과 투쟁 과업들을 받아하는 과학연구 부문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국가 경제의 자립화 현대화 수준을 제고하고 생산의 질적인 장성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분발에 나섰습니다.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하는 데서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요리한 것들 켜나선 농업과학원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입니다. 경의한 총비서님께서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들을 받아안고 농산과 축산, 그다음에 남새를 비롯해서 나라의 농업 생산을 과학기술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작전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우량 종자들과 재배기술, 두벌농사 이런 데 필요한 선진 농업 과학기술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농업과학연구 부문에서도 그 낡은 도식과 툴, 버스주의, 경험주의를 타파하고 새 것을 부단히 창조하기 위한 이런 대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농용지 토양 조사에 기초해서 토지를 개량하여 지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이한 개량 재료들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간석지 농사에서 지금 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곳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남새 생산과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당면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 수도건설설계연구소에서 새 전망 계획 기간에 전개해야 할 방대한 건설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의 과학화 수준을 보다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건축정보 모형화 기술을 비롯해서 편리성, 기능성,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진적인 설계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우리나라 실정에 맞으면서도 성능이 보다 높은 능률적인 건설 장비들을 제작하기 위한 설계 합평회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9차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진행됐습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이 내놓은 수백 건의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이 출품됐으며 축전 기간에 과학기술연단, 질의응답을 비롯한 적극적인 결의를 통해서 새 기술과 경험들이 공유 이전됐습니다. 얼마 전 제39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도 진행됐습니다. 축전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핵심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의 창조적 요리를 더욱 배가해주는 계기로 됐습니다. 제39차 평양시 과학기술축전이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전에는 시안의 공장, 기업소, 농장들, 송중앙기관, 대학 연구기관들에서 지난해에 이룩한 800여 건의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 제안들과 550여 종의 6,500여 점의 전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이번 축전은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과학기술 사업의 기본 방향에 입각해서 국가 경제의 자립화 현대화 수준을 제고하고 생산의 질적인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침략 역사를 반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공동 보도문을 발표해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식 사과하고 배상하며 교과서에서 해당 역사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변인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요구는 일본 군국주의 죄행에 대한 규탄과 분개를 다시금 표명한 것이며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심을 보여준 것으로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케니아의 전역에서 폭우에 의한 큰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8일 현재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늘어났으며 170여 대의 윤전기지가 큰 물에 또 내려갔습니다. 나이로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많은 물질적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 기상수문기관은 앞으로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생명안전에 특별히 주의를 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하와이에서 10일 킬라우에야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화산재가 분화구로부터 300m 높이까지 뿜어져 올랐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주민들이 분화구를 중심으로 수킬로미터의 범위 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대부분 지역에 비와 눈이 거의나 내리지 않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눈이 전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지난해보다 매우 적었습니다. 앞으로 23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리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도 세게 불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전반적 산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대책하며 입산 질서를 잘 지키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사전 대책들을 계속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개인 날씨였습니다. 현지 화면을 보면 향도봉이 너울이 붉게 타면서 구름이 없이 맑게 개였는데 오후에도 개인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바람은 남소풍이 초당 8m 정도까지 비교적 세게 불다가 3 내지 6m로 낮아졌습니다. 백두산에서의 아침 최저기온은 룡화 16.8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1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룡화 2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초기압골의 영향으로 우이주를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아 대기가 뿌옇게 보이겠으며 바람이 약하게 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룡화 2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충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약하게 불다가 북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에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3mm 미만의 비와 눈이 내리겠으며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정도까지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19일과 20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19일에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정도까지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9일에 평년 정도이겠으며 18일과 20일에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